지난 2월 26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부산시 보육종합지원센터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NHK 후쿠오카 방송국의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 정책을 배우기 위해서 취재를 왔다고 하는데요. 그 방송사 직원으로 함께 한국으로 왔던 아야카 양의 사연을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나고 자란 20대 후반의 여성 아야카입니다. 저는 NHK 방송국에서 FD 역할을 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사회정책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죠. 저는 특히 결혼정년기의 여성으로서 이 문제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저도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지만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도 걱정스러운 것이 많고 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가 바로 아이를 낳는 일이었어요. 친구들 중에 결혼을 한 사람들은 모두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버거워서 일을 포기하곤 해요. 우리 시대 여성들은 커리어를 포기하거나 돈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포기해야 하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은데 아이를 키우려면 제 모든 비전이 멈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이 시대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 하는지 너무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취재에 더 열심히였던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아이를 낳고도 행복한 엄마가 될 수 있는 해답이 어딘가 있을까? 하는 희망의 끈을 잡고 싶었죠. 우리 팀은 주변의 국가들은 출산율이 자꾸 하락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는지에 대해 알리고 우리 일본 사회에도 적용하기 좋은 모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국에서도 특히 부산의 지역 돌봄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사전조사를 마치고 한국 현지에서 긴급보육에 대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거의 3시간여 동안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인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에 대해 취재했어요. 직접 가서 눈으로 보니 더욱 멋진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특별한 서비스는 부모들이 갑작스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것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저희 NHK의 취재진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엄마들을 만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기자는 후쿠오카도 젊은 층의 이탈이 심각해 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한데 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부산시의 보육 정책을 조사하러 왔다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놀랍다는 인터뷰를 진행했죠. 이 취재 내용은 로쿠이치, 후쿠오카 전용 뉴스 정보 프로그램에서 약 56분간 방영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산의 출산율이 0.66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부산시의 긴급보육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뉴스에서 이번 취재 내용은 나갔지만 저는 후속 기사를 위해 계속해서 한국은 어떤 정책을 펴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랄 사건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정부나 기업이나 할 것 없이 정말 적극적으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더군요. 한 농기계를 제조기업은 출산장려금 증정식을 열고 임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금액이 무려 첫째 출산 시 1,000만 원, 둘째 출산 시 3,000만 원, 셋째 이상 출산 시 1억 원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부영그룹은 출산 장려를 위해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해 화제가 된 바 있더라고요. 쌍방울그룹도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난임 부부를 위해서 지원하는 시술비도 책정되어 있더군요. 직원이 첫째를 출산하면 5천만 원, 둘째를 출산하면 추가 5천만 원, 지급 등 총 1억 원을 주는 출산지원 복지를 올해부터 시행하는 곳도 있었어요. 정부가 장려하는 정책은 당연히 또 별도였죠. 어떻게 이렇게 온 나라가 도울 수 있는지 정말 인식이 대단했어요. 다른 나라는 그냥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인구수를 유지하는 단순한 방법만을 도모할 뿐이거든요. 게다가 한국 정부는 기업의 파격적 결정에 비과세로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기획재 정부는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고 해요. 선거를 앞둔 한국에서는 출산장려 공약 기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출산장려에 진심이라는 말이겠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자녀 이상
가구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녀 3명 이상을 대학까지 교육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또한 각종 다자녀 가구 혜택을 2자녀 가구에도 제공하고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 제도의 소득 기준을 모두 폐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3자녀 이상 가구에 1억 원을 지원하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1월에는 신혼부부에게 소득과 자산과 상관없이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이후 첫째를 낳으면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하며 둘째를 낳으면 원금 절반을 감면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이 탕감되어 사실상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는 한국의 이런 정책들을 접하고 아예 한국에 가서 아이를 낳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일본도 지금 한국과 정말 흡사한 상황입니다. 한국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기사를 보았는데 제 마음과 정말 비슷하더군요. 높은 집값, 여성의 사회 참여, 아이를 돌봐줄 시스템의 부족 등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곳에서 흔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진국 중에 높은 집값과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높은 건 당연한 사회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처럼 돈을 지원해주며 아이를 낳는 사람을 우대해주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을 그만두면 가장 힘든 게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잖아요. 제 절친한 친구인 사쿠라는 결혼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출산과 육아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제가 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알려주니 정말 부럽다고 하더군요. 특히 부산시가 운영하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아이를 돌봐준다는 시스템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것 때문에 부산으로 이사를 가고 싶을 정도라고요. 또한 다자녀 가구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정책에는 제가 처음 들었을 때처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찌됐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는 함께 한국 정부의 놀라운 노력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것이 부모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알면서도 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이 일본에서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은 진정으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한 정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쉬워지고 부모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본의 출산 장려 정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저출산 문제와 노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이나 보육 서비스의 확대가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일본의 출산 장려 정책은 부족한 만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한국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등록금 면제나 다자녀 가구 지원 등의 혜택이 한국에 비해 제한적이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출산 장려 정책은 아직도 많은 과제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만 있는 상황이라 정말 심각한데요. 그나마 정부가 심각성을 알고 정책을 제시하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많은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이와 충분히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